네, 안녕하세요. 범카TV 시청자 여러분, 범철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. 자, 먼저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차량을 협찬해주신 천인오토모빌 강남전시장의 우리 정상훈 팀장님, 여기 아래 연락처가 나가니까 오늘 리뷰가 나가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외에도 내가 평소에 랜드로버나 아니면 뭐 제규어 차량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연락처로 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레인지로버 스포츠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현재 랜드로버 제규어 그룹이 이게 합쳐져서 새로운 브랜드가 생겼어요. JLR 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고, 뭐 기존에 뭐 제규어 랜드로버 요거랑 뭐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JLR 이라는 이 브랜드 안에는 랜드로버 그리고 제규어 이렇게 소속이 돼 있고, 이 랜드로버 속에는 또 이 합이 또 브랜드로 또 나눠요. 일반적인 라인인 디스커버리가 있고, 그리고 오프로드에 특화된 디펜더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랜드로버에서 고급 라인인 레인지로버 이렇게 나누고, 이 마지막으로 이 레인지로버에서 라인업을 보시면 가장 밑에 이보크가 있고,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승했던 벨라,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, 그리고 가장 위에 레인지로버,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. 자, 레인지로버 스포츠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디자인을 딱 보시면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이 상위 등급인 상위 모델이죠. 레인지로버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해요.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레인지로버보다는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던 벨라와 좀 더 비슷한 그런 좀 아름다움이 강조된 그런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. 일단 전면부도 보시면 굉장히 둥글둥글 이 공기 역학적으로 된 구성을 갖추고 있고, 측면부를 보시면 일단 이 차의 사이즈가 좀 크죠. 일단 전장 같은 경우는 5m가 살짝 안 되는 거대한 전장을 갖고 있고, 이 휠베이스 같은 경우도 거의 3000에 가까운 그런 휠베이스를 갖고 있어요. 뭐 특색을 보자면 옆 라인을 보시면 이 차체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이런 창문,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나요? 차체 대비해서 그렇게 갖춰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, 전면부에서 뭔가 곡선의 미가 많이 이렇게 보였다면 이 측면은 쫙쫙 뻗어나가는 이런 선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주고,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플로팅 타입, 뭐 시동을 걸거나 이럴 때 이렇게 뿅 튀어나오는 플로팅 타입의 손잡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, 그리고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22인치에 상당히 큰, 뭐 이 차량의 차체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어울리는 굉장히 거대한 22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, 차량의 차고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해요. 그렇기 때문에 옵션으로 이 전동 사이드 스커트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점,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후면부로 넘어가시면 후면부는 되게 깔끔해요. 전면부나 측면과 달리 후면부는 딱히 포인트가 그렇게 없어 보이는 그런 후면부를 가지고 있거든요. 뭐 포인트라고 굳이 찾자면 이 굉장히 얄쌍한 이 미래지향적인 리어 램프, 요 정도로 들 수 있겠고, 요게 디자인이 좀 리어 램프까지 만약에 두꺼웠다면 좀 뭔가 기아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? 자, 이번에 실내로 넘어오시면 실내는 정말로 고급져요. 이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벨라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실내를 딱 보시면 벨라보다는 확실히 레인지로버에 가까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실내를 많이 갖추고 있고,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런 소재나 이런 감도 되게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한 듯한 그런 뭐 싼마이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실내를 갖고 있어요. 뭐 하나하나 보시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립감도 좋고, 이게 좀 두께감이 좀 얄쌍하네요. 얄쌍하고,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벨라를 리뷰했을 때 스티어링 휠이 좀 안 예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확실히 신형답게 상당히 이쁜 그런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, 단점이라고 굳이 뽑자면 이 텔레스코픽 있잖아요.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을 운전자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,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게 많이 튀어나오지가 않아요. 좀 더 이 몸 쪽으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겨서 앉아야 되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네요. 이 점은 살짝은 아쉽긴 해요. 그리고 뒤쪽에 디지털 계기판이 나오는데 계기판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좋아서 뭐 계기판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런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,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렸는데 되게 또렷해요. 이 나타내야 정보들 이런 것도 간략하게 잘 나타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만족스럽고,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송풍구가 쫙 뻗어 있고,
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런 구조는 크게 좋아하진 않죠. 아무래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뭐 내비게이션을 조작한다든가 디스플레이 화면을 봐야 될 때 이 송풍구 때문에 시야가 살짝 가리는 좀 아우디의 차량들이 좀 그런 부분이 많죠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요 송풍구가 되게 얇아요. 되게 얇고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. 이게 13인치가 좀 넘는 그런 사이즈로 알고 있는데, 일단 사이즈적인 부분도 만족스럽고, 그리고 조작 감각도 상당히 괜찮아요.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순정 내비게이션인데 이 T맵이 적용돼 있어요. 이 수입차 내비게이션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, 이건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, 이런 차량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레인지로버 저번에 뭐 벨라 그리고 디펜더를 시승했을 때 느꼈는데 이 T맵이 적용돼 있는 점, 저는 이 점 정말 따봉. 그리고 하단부로 내려가시면 휴대폰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. 아무래도 주행하면서 조작하기에는 이 물리 버튼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전 물리 버튼을 선호하거든요. 그래서 물리 버튼이 적용되어 있는 점 되게 괜찮고, 근데 이 다이얼이 사용 방식이 좀 독특해요. 이렇게 만약에 그냥 돌리면 이 온도가 조절이 돼요. 온도가 조절이 되고, 이거를 한번 딱 눌러서 하면은 이 통풍 시트나 아니면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,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당기면 이 풍 양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 몇 번을 사용해서 손에 익혀야 될 것 같은. 그리고 굉장히 그립감이 괜찮은 기어 레버가 달렸고, 시동 버튼이 이쪽에 달렸어요. 그리고 뭐 주행 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버튼이 이쪽에 모여 있고, 그 밑으로는 지금 컵홀더가 2개가 있어요. 컵홀더 2개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, 이 센터 콘솔을 딱 열어보시면 사이즈도 굉장히 크죠. 굉장히 크고, 거기다가 이 냉장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뭐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. 자, 그리고 시트로 넘어오시면 시트가 착장감이 굉장히 편해요.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이 질감도 되게 좋고, 엄청나게 편한 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장거리나 이런 데도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, 당연히 통풍도 되고, 그래서 시트의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고,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팔걸이 받침대가 이 운전석에도 있고 보조석에도 따로 있어요. 뭐 보통의 차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센터 콘솔 위에다가 이렇게 팔을 딱 올려놓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옆 사람이라든가 누가 이 센터 콘솔을 열어야 될 때 손을 자꾸 이렇게 운전하면서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데, 아예 그냥 독립적인 팔걸이 받침대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점, 요거 되게 센스 있다. 자, 그리고 2열로 넘어가시면 제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딱 세팅했을 때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2개 정도 남아요.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,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앞뒤로 왔다 갔다는 안 돼요. 앞뒤로 왔다 갔다는 안 되지만 이 전동으로 이렇게 뒤로 젖혀지고 앞으로 다시 세우고 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2열의 거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.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던 벨라 같은 경우는 의외로 뒷좌석이 되게 좁았어요. 되게 좁았기 때문에 패밀리용으로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다, 이 차가 사이즈가 되게 큰데도 왜 이렇게 뒷좌석이 작은지 모르겠다라고 리뷰를 했었는데, 역시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는 2열이 아주 쾌적한, 그리고 뭐 공조장치라든가 아니면 수동이지만 이 햇빛 가리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쾌적한 2열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이 트렁크인데,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돼 있고 용량이 굉장히 커요. 이게 뭐 제어원상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한 800리터가 넘는다고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800리터가 넘나?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, 그래도 굉장히 널찍한 그런 트렁크를 공간을 갖고 있고, 2열 시트까지 포ल्딩을 했을 때는 뭐 차박 이런 것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뭐 거주성적인 부분, 그러니까 뭐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엔 주행으로 넘어가 볼 텐데, 일단은 제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이렇게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. 다른 차들을 다 내려다 보이는, 여기 뭐 GLC라든가 뭐 이런 차들이 지나가는데
상당히 위에 위치한 그런 느낌이 있고, 옆에 지금 X6에 비해서도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큼직한 그런 사이드 미러가 달렸고, 뭐 전방 시야는 당연히 좋고, 그리고 후방 시야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수준인데,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 백밀러 있잖아요. 백밀러를 이렇게 딱 넘겨보시면 디지털 백밀러로 이렇게 딱 바뀌어요. 이게 굉장히 또렷하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그냥 켜놓고 운행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딱 바꾸면 확실히 디지털 백밀러가 더 좋은 듯한. 자,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3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에 이 ZF4에 자동 8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출력은 355마력, 그리고 토크가 한 51 정도 되는데, 일단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이 파워풀한 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경쾌한 느낌을 들지 않아요. 뭔가 이 차가 잘 나가긴 잘 나가나 묵직하게 좀 이렇게 쫙 깔려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.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시면, 일단 이 차의 공차 중량이에요. 이 공차 중량이 2.5톤이나 되는 엄청난 뚱땡이에요. 이 무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묵직하게 깔려 나가는 느낌이 강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럼 가속력이 좀 답답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, 가속력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 제로백이 6초거든요 6초이기 때문에 그냥 주행하다가 이렇게 잠깐 가속을 해도 이 가속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. 단지 되게 빠릿빠릿하거나 가벼운 느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요.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 제가 강남 전시장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막히는 곳을 빠져나와서 지금 올림픽대로로 이렇게 쭉 달리고 있는데, 승차감이 정말로 부드러워요. 이전에 제가 벨라를 리뷰하면서 그 벨라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안 달렸어요. 이 에어 서스펜션이 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리고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잖아요. 확실히 이 차급에서 오는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승차감, 이 주행질감이 굉장히 좋다. 뭐 요 정도 가격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 BMW X7 있었죠. 그 차량에도 만족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아직 많은 시간을 타보진 않았지만 그냥 주행에서 만족감은 이 X7의 뺨따구를 후려칠 것 같은. 그리고 이번엔 주행 모드를 볼 텐데, 일단 주행 모드 여기 버튼 있잖아요. 이거 딱 누르면 이렇게 풍 튀어나와요. 뽕 튀어나오는 느낌이 굉장히 새롭고, 이렇게 돌려보시면 일단 다이나믹 모드가 있고, 그리고 에코, 그리고 컴포트, 그리고 풀 자가의 눈길, 이런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, 그리고 진흙, 그리고 모래, 그리고 도강, 이렇게 뭐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, 이 모드를 일단 바꿀 때마다 좀 느낌이 확 달라지긴 하거든요. 다른 모드랑 뭐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나 뭐 에코, 그리고 다이내믹, 요런 모드를 바뀔 때마다 일단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는. 그리고 이 차량은 정통 오프로드의 그 태생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. 이 도강 능력을 만약에 선택했을 때 이 900mm까지 돌파를 할 수 있다고 해요. 딱 바꾸면 일단 뭐 차에 뭐 물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 닫히고,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막 강남 이런데 막 침수 피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. 막 도로 마비되고, 그럴 때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거 탁 타면 남들은 이 뽀글뽀글 할지라도 나는 유유히 촥 건너가는, 아닌가? 어차피 남들이 서 있기 때문에 나도 서 있나? 자, 이번에는 소음 수준을 볼 텐데, 일단은 뭐 엔진음도 살짝은 있어요. 근데 이게 막 불쾌한 그런 엔진음이 아니고, 이 직렬 6기통에서 전해져 오는 이 뭔가 좀 스포티한 감각, 거기다가 이 배기음까지 같이 조합이 돼 있어요. 이 차가 좀 배기음이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. 배기음까지 조합이 돼 있어서 이렇게 딱 밟았을 때는 차가 되게 좀 스포티한 느낌 확실히 든다. 좀 고성능이나 고성능을 지향한 그런 차들에서 전해줄 수 있는 감성을 조금은 받을 수 있다. 일상적으로 이렇게 크루징으로 쭉 달려나갈 때는 되게 조용해요. 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차단, 요런 것도 뭐 수준급이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엔진에서 오는 뭐 불쾌감, 그런 것도 거의 전혀 없고, 전체적인 이 소음 수준을 평가하자면 그래도 이 SUV들이 그래도 조금 시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. 아이, 카메라 꺼져버렸네. SUV들이 시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세단에 비해서. 근데 이 차량의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세단 같다,
뭐 한 1억 원대 세단에서 주는 그런 정숙함이랑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단 아직 풍절음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.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없다 보니까 풍절음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, 그 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일단 되게 조용한 수준이다. 제가 지금 고속으로 한 110km까지 속도를 올려봤는데, 일단 100km가 넘어가니까 풍절음이 좀 발생해요. 풍절음이 100km, 뭐 110 이렇게 올라갈수록 풍절음이 좀 커지긴 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절음이 막 되게 시끄러워서 막 옆 사람이랑 뭐 대화하기도 되게 불편한 수준이다, 뭐 그 정도의 풍절음이 아니거든요. 이 말 그대로 이 차량의 구조 때문에 생기는 요 정도의 풍절음은 크게 막 거슬릴 것 같지가 않아서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, 레인지로버 스포츠, 이번에는 주행 성능을 살짝 보기 위해서 와인딩 코스로 갈 텐데, 여러분들 뷰도 굉장히 잘 돼 있고, 자,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네요. 제가 좀 커피를 샀는데, 역시 커피는 이 레스, 일단 뭐 작은 커피를 샀는데, 이 컵홀더에서 이렇게 작은 컵은 잘 못 잡아줘요. 굉장히 큰 컵만 잡아주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좀 아쉽다. 커피는 레스비인데 레스비를 못 잡아주네. 차랑 안 어울리긴 하다. 차는 지금 1억 5천인데 지금 커피는, 지금 계속 비가 와요.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와이닝 코스에서 이 평소처럼 막 잡아 돌리기라는 쉽지 않겠죠. 아무래도 이 차의 가격이기 때문에.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인수를 할 수 있을까? 당연히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얌전하게 좀 주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 주행 느낌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좀 드릴게요. 일단 고속이나 이 시내에서 주행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, 일단 이 직렬 6기통의 가솔린 엔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밟았을 때, 좀 치고 나가야 될 때 이렇게 굉장히 파워풀하게,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되게 막 경쾌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묵직하게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파워풀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, 거기다가 이 ZF-의 8단 미션, 제가 자동 변속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변속기죠. ZF 8단 미션과의 이 엔진과의 궁합,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.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. 승차감도 되게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어요.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승차감, 정말 이 SUV 중에서는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가장 만족감이 높았던 게 BMW의 X7이에요. 물론 그 차량의 가격대가 제일 높아서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, BMW 차량들 중에서는 그래도 부드러움과 이 탄탄함의 이 적정선을 되게 잘 찾았다, 요런 느낌이었거든요. 아우디 Q7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, 그래서 가족들이나 뭐 운전자들이 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, 탄탄한 느낌에서는 살짝 좀 모자란, 이 X7에 비해서 모자란 그런 느낌이었는데,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지금 이 승차감은 전천후예요. 전천후.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탄탄하기도 하고, 정말 이 X7의 그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거든요. 그래서 승차감적인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고, 그리고 요철 부분이나 이런데 이런 불쾌한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잘 걸러줘요. 이 걸러주는 게 근데 걸러주면서도 되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, 정말 이 구름 위를 가는 듯한 너무나 편안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살짝 좀 스포티함이 느껴지기 때문에,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그리고 이 위에 레인지로버가 있죠. 정말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우는 그 레인지로버랑 이 좀 차이점을 두는, 도로나 이런 노면 상태가 좀 되게 안 좋았거든요. 그런 구간에 갈 때 좀 차가 좀 이렇게 막 조금 살짝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멀미 유발 요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. 다이나믹 모드로 하니까 확실히 반응성 이런 것도 빨라졌고, 그리고 이게 진짜 배기음이 있어요. 이 엔진과 배기음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는 이름처럼 스포티하게 운전을 할 수 있네요. 자, 치고 나갈 때 이 첫발 스타트는 막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. 이 묵직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, 자, 코너에서 한번 어떻게 보나.
이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이 롤에 대한 억제를 되게 잘 해놨네요. 그런데 이게 차가 무게 중심도 좀 높고 이 전고가 되게 높은 차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현상은 되게 심해요. 그런데 이 코너를 딱 탈출하고 나서 이 차량을 바로 잡는 이 자세 유지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. 자, 여기서 급제동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물론 뭐 노면 상태 때문일 수도 있고, 이 차량이 지금 1500km 밖에 안 뛴 차라서 브레이크 길들이기가 안 돼서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, 일단은 제동 느낌은 되게 안정적이에요. 이게 막 비틀림, 털림, 그리고 이런 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즈 다이브라고 하죠. 앞이 팍 꼬꾸러지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. 전혀 없는데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, 되게 많이 밀리는 좀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노면이나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일반적인 주행력 자체는 괜찮아요. 이 롤 억제, 그리고 코너를 돌파하는 느낌, 그리고 차량의 앞뒤 뭐 밸런스,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. 제 차가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평지니까 꺾어져서 급제동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정말 노면 상태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브레이크가 좀 밀리긴 밀려요. 쭉 좀 밀려나가는 느낌. 그래서 이 뭐 브레이크 테스트 좀 제대로 하시는 좀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. 막 제동 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변속 반응, 굉장히 빠릿빠릿해요. 역시 ZF의 8단 미션,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밟았다가 뗐다가 다시 가속했다가 밟았다가 뗐다. 이 차가 좀 스무스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지만 기어 변속만큼은 너무나 마음에 든다. 자, 다시 이게 브레이크가 확실히, 이게 브레이크 잡히는 능력은 되게 깔끔한데 확실히 밀려. 이게 날씨 탓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? 근데 지금 이런 주행을 하는데도 그 와중에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. 이 차체가 분명히 좀 단단해지긴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되게 좋네요. 이 차량은 뭐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패밀리용으로 사용하기도 충분하고, 운전자뿐만 아니고 같이 탄 뭐 동승석이나 뒷자리 승객까지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,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죠. 거기에다가 주행에 있어서는 탄탄한 유럽 차들 같은 그런 주행 느낌을 가지고 있고, 무엇보다 되게 부드러워요. 이 랜드로버 차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장고장 이슈예요. 뭐 전장류 같은 경우는 현재 LG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전장류적인 부분이 바뀌었죠. 그러면서 이 전장류 오류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. 근데 뭐 그거 오류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 랜드로버 차량들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구매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데, 정말 그 점을 제외하고 차만 놓고 봤을 때는 1억 5천이라는 가격을 주고 이 차를 정말 구매할 만하다 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, 혹시 뭐 구매 문의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연락처 나가니까 우리 제규어 랜드로버 강남전시장 정상훈 팀장님께 연락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,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차량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